안녕하세요. 긍정의 씨앗을 심는 그레쌤이자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저자인 정유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유아 임용 2차 심층 면접 기출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제시된 지문은 2020 평가원에서 제출된 구상형 문제입니다. 동욱이는 평소에도 놀이에 잘 참여하지 못하고 놀이를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포기한다. 동욱이가 오늘 늦게 등원한 후 유아들의 놀이를 쳐다보고 있다. 동욱아, 오늘도 늦었구나. 동욱이는 교실 여러 영역을 둘러보다가 미술 영역을 쳐다본다. 미술 영역에서 놀이할래? 난 잘하는 게 없는데. 매일 늦게 오니까 친구들 놀이하는데 같이 못하지. 동욱이는 쌓기 영역을 쳐다본다. 쌓기 영역에서 놀고 싶구나. 역할 영역 유아들이 교사를 부른다. 역할 영역으로 가면서 동욱이에게 쌓기 영역으로 가볼래? 동욱이가 쌓기 영역에서 친구들이 만든 구조물을 무너뜨린다. 무슨 일이? 동욱이가 또 블럭을 무너뜨렸어요. 동욱이는 맨날 만든 걸 무너뜨려요. 그래서 동욱이랑 놀기 싫어요. 이때 간식 영역에서 다른 유아가 우유를 흘려서 교사를 부른다. 교사는 간식 영역으로 급히 가면서 쌓기 영역 아이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빨리 쌓을 수 있으니까 다시 쌓아보자. 우유 흘린 유아를 쳐다보며 동욱아, 너는 언어 영역에서 동화책 읽어. 동욱이는 언어 영역에서 가만히 서서 쌓기 영역을 바라본다. 교사는 자유선택 활동 시간을 마무리하기 위해 정리 음악을 틀고 다른 유아들은 활동을 마무리한다. 지금 살펴본 구상형 문제는 한 유아를 중심으로 교사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유아의 성향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동욱이는 원에 늦게 오는 아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미술 영역에서 놀래? 아니면 언어 영역에서 한번 놀아볼래?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사가 시키는 대로 해요. 자기의 의견을 막 이야기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잘 하지 못하고, 그리고 동욱이가 맨날 만든 걸 무너뜨린다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장면을 보면 동욱이는 친구를 놀이를 방해하는 행동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지문, 첫 번째 줄에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포기한다라고 지문에 써져 있거든요. 자, 이러한 성향을 바탕으로 해서 교사가 잘못된 점을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친구들과 잘 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에게 원인이 있다고 교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늦었네. 또 아이가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라고 말하자 바로 매일 늦게 오니까 친구들이랑 잘 놀지 못하지 라고 선생님이 핀잔을 주는 대목이 있거든요. 자, 동욱이는 금방 제가 말했듯이 소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럴 때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아이에게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핀잔을 주게 되면 이 아이는 더 위축되고 소심해질 수밖에 없고, 또는 반항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 또는 친구들이랑 잘 못 노는 것이 내 탓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아이의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교사가 유아의 놀이나 일상생활들을 잘 관찰해서 기록해 두었다가 부모님과 상담을 하는 게 필요해요. 이 아이가 매일 늦는 건 사실 부모님에게 더 이런 상담을 요청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부모님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아이가 매일 늦어서 친구들이랑 잘 놀지 못한다, 부모님 탓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놀이가 진행되는 중간에 이렇게 등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느 정도 역할이 정해져 있고 자기들만의 놀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기는 정말 어렵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아이들도 이럴 때 중간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우리 동욱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친구들한테 뭐 같이 놀자라는 이야기라던가 자신의 의사표현을 조금 서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놀이 시간을 다른 친구들이랑, 놀이 시작을 다른 친구들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좀 더 일찍 조금 아이가 등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동욱이가 다른 친구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학부모님께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이 교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보자면, 교사가 동욱이에게 놀이 영역이나
할 놀이를 지정해주고 있어요. 동욱이가 소극적인 성향이니까 만약에 유아가 머뭇거리고 잘 놀지 못한다면 교사가 먼저 놀이를 제안할 수는 있어요.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아이를 교사가 충분히 기다려주지 않은 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이가 소극적이라고 해서 자기가 놀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표현이 서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좀 조성하면서 대화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이 교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방적으로 동욱이가 미술 영역을 보면 미술 영역 갈래? 뭐 쌓기 영역을 보면 쌓기 영역으로 갈래? 라고 그냥 계속해서 아이를 퇴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은 사실 성향이나 이런 성향도 다르고 성장의 속도도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교사가 아이를 충분히 배려하면서 기다려주는 것도 정말로 중요해요. 교사가 일방적으로 아이에게 어떤 것들을 지시하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유아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원하는 놀이를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충분히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성공적인 놀이 경험이 많이 쌓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선생님이 귀 기울여서 듣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아이도 마음을 열고 그리고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교사의 잘못된 점은 교실에서 일어나는 문제 상황을 모두 교사가 해결하려고 하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교사는 사실 여기저기서 정말 부르고 있잖아요. 지문에 보면 아주 바빠요. 계속해서 여기저기에서 교사가 다니면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지문의 상황을 보면 지금 동욱이가 방해하는 행동을 했어요. 블럭을 무너뜨렸죠. 그런데 선생님이 동욱이에게 전혀 물어보지 않았고 그냥 바로 그 친구들한테 너희들은 빨리 이렇게 쌓기를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다시 한번 해봐. 그리고 동욱이 너는 언어영역으로 가서 동화책 좀 읽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동욱이가 분명히 블럭을 무너뜨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블럭을 무너뜨렸는지 아이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동욱이가 자주 친구들의 놀이를 방해하고 있는 행동을 막 하고 있다면 이거는 이전부터 뭔가 동욱이 자신한테 억눌려 있는 그런 무슨 감정이라던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동욱이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동욱이랑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누락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없이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말로 계속 판사같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은 채 그 상황만 지금 잠깐 모면을 하는 거예요. 교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도 계속해서 선생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이 경우에는 교사 스스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은 미숙하기 때문에 항상 교사나 어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만 아이들을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아이들이 자신이 스스로 하고 싶은 놀이를 선택하고 이렇게 스스로 놀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교사가 인정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주는 기초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선생님이 딱 들으시기에는 당연히 아이들은 그렇지, 당연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로 미숙하고 좀 도움을 항상 필요로 하는 존재, 내가 뭔가 다 해줘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실천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동욱이 같은 경우에도 또 어떻게 보면 교사들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하는 그런 성향들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사가 자신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유치원은 아이들이 맞이하는 첫 사회생활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아이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과정도 필요해요.
이게 물론 모든 걸 아이들이 다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 갈등이 빨리 교사가 들어가서 중재를 해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만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 갈등을 통해서도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울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인식을 하면서 이 갈등을 아이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지문을 살펴보면 정말로 교사가 바쁘잖아요. 쉬지 않고 여기저기 아이들이 부르고 있고 문제 상황이 발생했고 이게 정말로 유치원의 현장의 이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면 교사에게도 훨씬 더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놀이를 바라보는 그리고 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더 깊고 시각도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2020 평가원에서 나온 구상형 문제,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현장의 교사로서 그리고 경험을 되짚어 보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면접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합격해서 현장에 갈 때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